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1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상쾌함이 감도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요 도심의 교통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선 동부간선도로 남부구간 청담대교 방면 수서나들목에서 탄전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은봉교 쪽으로도 정체입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부터 경운고교까지 양방면이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언주로 성수 방면 내곡 터널 북단부터 개나리 아파트 앞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압구정로 따라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압구정역까지도 이른 시속 20-30km 미만의 속도입니다. 국회대로 따라 서강대교 방면 신월 나들목에서 남부교육청 앞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반대 외곽 인천 쪽으로도 격인 2 지하차도에서 신월 나들목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연세대 앞까지도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 아침도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의 경제 시선인데요.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월이었었죠. 2월달, 올 2월달이었습니다. 1억 건, 한 1억 3천 건 정도 됐었는데요. 예. 국민들 대다수의 이 고객 정보, 이 정보 유출이 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럼요. 우리도 온 가족이 다 그냥 공개가 됐어요. 예, 공개 가족이죠. 공개 가족 덕분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 곳 모두에서 정보가 털렸었던데요. 예, 당시에 일부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뭐 신규 고객 모집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당했던 해당 카드사들이 17일 내일부터 이 제재가 풀려서요. 본격 영업 재개에 들어갑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이 3개사였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지 이제 3개월 만에 바로 내일부터 새롭게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일단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이번 이제 복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3개월 영업 정지 당하는 동안에 이 카드사들 열심히 했다. 불법행위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나왔고 IT 보안 관련 내부 총재도 잘 정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웃는 이유가요. 네. 아유,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정부 얘기도 잘 믿을 수 없고 정비했다는 그쪽 얘기도 믿을 수 없고 어떻습니까? 근데 현재 이제 3개월간에 그나마 고무적인 거는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파렴치하게 불법 행위를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법 영업 행위는 없이 자숙하면서 3개월을 보냈었던 것 같고요. 이 기간 동안에 막 직원들 IT 보안 교육도 많이 하고 뭐 해킹의 침해 대비한 훈련도 많이 하고 시스템도 굉장히 강화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지켜봐야죠.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 한두 번 속아야죠. 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데 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뭐 국민 대다수 정보가 털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도 나왔던 게 이 정보의 2차 유출 피해는 한 6개월 후에나 나올 것이다. 왜냐면 막 그때 워낙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으니까 누가 그때 막 정보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우리도 잊혀지고 할 때 2차 피해 우려가 한 뭐 여름 지나서 혹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는 꼭 바꿔라. 왜냐면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고 계속 하시는 분들 계세요. 카드도 다시 새롭게 발급하고요. 그렇죠. 그런 주의는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카드사들도 카드사들이지만 이 금융당국이 또 하나 초점을 맞추는 게 이 벤사라고요. 이 그게 결제 뭐예요? 대행사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도 한데요. 신용카드사가 있고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거 가맹점- 연결해 주는 데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간 맨 업체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이 토스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카드사에 주는 이 와중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는 이제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여신 전문 금융업을 좀 바꾸더라도 아니면 여기에 새롭게 카드사뿐만 아니라 벤사까지 넣어서 앞으로 이 벤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건 아주 잘하는 조치고요. 실제로 벤사를 통한 정보 유출 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거죠? 이 앞서서요, 이 예. 금융사들에 대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몇몇 은행에 가보시면요, 문 앞에 이렇게 A4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읽어볼 거 아닙니까? 예. 읽어보면은, 내용인즉슨, 이제, 우리 은행이 뭐 최악이다. 우리 은행이 불량 은행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금융감독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금융사들,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은행, 보험, 신용카드사 17개 곳, 이 지점 3,000여 곳에 불량 표시를 붙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점포는 민원이 아주 많은 불량 점포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창피를 거의 자폭 수준이네요. 예. 예, 내용을 농협은행이 1,180곳으로 제일 많고요. 국민은행이 1,130곳, SC은행 320곳 등의 순입니다. 해당 금융사들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A4 용지를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근데 네. 금융사들은 불만이 많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창피를 주는 방법이 금감원이 그냥 감독을 잘하면 되지, 뭐, 그럴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해당 뭐 영업직원들 사기 저하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이렇게 입구 쪽이 아니라 어쨌든 문에 붙이라고 했다. 그래서 저쪽 그 비상문 쪽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점들 뭐 거기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비상문. 그것도 무는 문이죠. 예. 네. 그 뭐 민원에 대한 경각심이기도 한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감원의 결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거죠? 우리가 이제 장사가 안 되면은 땡처리라는 걸로 해서 재고를 풀어버리기도 맞습니다. 하는데 예. 요즘 이제 중소기업들, 이 중견기업들, 대기업 몇몇 곳을 제외하고 다들 이 땡처리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 3월 재고율이 121%로 2009년 1월 이후에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이 재고율 121%가 뭐냐? 이게 무슨 거냐면 어떤 한 기간에 100개 제품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시점에 재고 121개가 창고에 쌓여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어쩔 수 없이 공장은 돌려서 물건들은 나오는데 물건들은 안 팔려서 계속 창고에 쌓여 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물건도 찍어내는 이 공급량도 줄어들고 있다. 그게 이제 재고율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약간 좀 어렵죠. 좀 그만큼 어렵네요. 물건도 많이 안 찍어내고 안 팔려서 창고에 많이 재고가 쌓여 있고 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불경기 직전 패턴이라고 합니다. 직전 패턴이요? 네. 그러니까 오기 아직 전이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심각해지면서 재고는 재고대로 쌓이고 공급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걱정은 됩니다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예,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알아보는 순서죠. 국제시선인데요. 오늘도 UPI 통신 한국지부 김래모 편집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터키 최악의 탄광 사고가 일어난 소마 탄광 말입니다. 지금 사고 난 지 사흘 지났는데 구조 작업 진행이 되지만 생존자 구출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가족들이 기다리는 생존자는 구출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만 28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날 당시 탄광 안에 787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 당시 구조된 광부들과 사망자 외에
150명 정도가 갱도에 갇혀 있었는데 이 사고 당시 발생한 화재가 여전히 진화되지 않고 또 일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예. 현재 142명의 광부들이 여전히 안에 갇혀 있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망자의 수가 늘면서 이들의 생존에 대한 희망 또한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사고 원인을 밝히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도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터키 검찰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검찰 측이 밝혔는데 터키 정부는 이번 사고가 갱도 안에 전력 설비가 폭발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메탄가스 폭발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 탄광 사고는 이 희생자가 탄광 안에 갇힌 광부들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최악의 사고였던 지난 1992년에 이 종굴닭 광산 사고의 사망자를 넘어서면서 터키 최악의 탄광 사고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그 터키 정부의 대응 말이에요. 수습. 여기에 비난이 또 몰리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터키 재난대책본부가 이스라엘과 그리스, 또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이 구조를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면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평소 이 탄광 관련 안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다고 이 생존한 광부들이 증언을 하면서 예. 터키 최대의 노동조합이 이번 탄광 사고 참사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 사고가 벌어진 소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터키 총리를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예.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 등 이 터키의 여러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져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터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앙카라에서 벌어진 이 2만 명 규모의 시위대에 대응을 했습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UPI 통신 한국 편집장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작심 인터뷰 시작해 봅니다. 이 치유의 전도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정신과 의사 이시영 박사가 최근 여든 소년 산이 되다 이런 이름의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여든의 나이에 새롭게 문인화를 배워서 그간의 그림을 모아낸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인화를 통해서 얻은 마음의 평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호 참사, 상처 입은 대한민국. 그 어느 때보다 치유가 절실히 필요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책감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 아픈 마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원로 정신과 의사이시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이시영 박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도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을 받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신과 전문의로서 이런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교수,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한다고 우리 이 엄청난 충격이 여파가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역시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이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구나 이거는 예. 단순한 예도가 아니고 예. 어린 학생들이라는 마음에서 이 부모 된 자식 키워본 부모 된 심정이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분노, 아쉬움, 또 정부의 그 무능한 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게 아직도 또 구조 활동이 끝나지도 않았고,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다른 아주 몇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이 얽혀 있어서 더더구나 이걸 이겨내기가 국민들이 아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하군요. 그죠? 네. 시간이 걸리면 네. 언젠가는 잊혀진다. 근데 지금 오늘로 딱 거의 한 달이 됐거든요. 4월 16일에 발생해 5월 16일. 근데 아직도 이 감정이 제대로 추스러지지 않은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죠. 예. 이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고로 고통받는 희생자 가족분들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가 참 잘하고 있다. 저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인 전부가 하나같이 아파하고 또 전국의 분향소가 차려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물결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민족만의 아름다운 인적 문화의 정말 하나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객관적으로 보면 정신과 의사로서 네. 이건 정말 참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로서는 정말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고 또 이제 성금을 답차고 우리가 함께 조문하고 슬퍼하고 이것도 아마 유족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앞으로 현장에 투입돼 있는 특히 이제 잠수호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좀 더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고 또 우리 정부도 이제쯤은 이제 정신을 차렸을 테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 아마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박사님 요번에 책 내셨죠?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죠? 예. 여기 그러니까 그림집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이게 이제 문인화첩입니다. 이렇게 문인화첩이라는 것은 이것은 서양에는 이런 전통은 없습니다. 이제 글과 그림을 함께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시인처럼 아름다운 시를 쓸 수도 없고 또 화가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예. 그도 자기 감정을 좀 그림이 모자라면 글이 보충을 하고 글이 모자라면 또 그림이 보충해주고 그게 이제 이 문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제 그림은 이건 그림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 그래도 또 이제 거기에 글빨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 모자랐던 그림이 보충이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집중이 되고 더구나 이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시국이 예. 세월호 사건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래도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저로서는요. 예. 어쨌든 이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치유의 수단인 것 같은데 이 북치는 것도 이게 치유의 수단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료한 경험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한 5, 6년 됐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제일 흔들리고 맞습니다. 또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 북클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북을 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국에 한 160개 학교가 창단이 됐고요. 예. 우리 회원이 한 2,400명 됩니다. 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도 안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 북을 통해서 상당히 그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요. 정말 모범생이 되고 우등생이 되는 이런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단원고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 후배 정신과 의사들이 단원고에 몇 사람이 내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배들이 단원고에도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아, 그래서 아이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내야지. 지금은 이제 중학교를 상대로 한 거지만 예. 이것은 특수한 경우니까. 이제 다만 한 가지 제가 걱정은 그 학교에서는 거기도 3학년 학생들이 수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이게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학교 측에서도 이게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우리를 또 북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 아마 학교 밖에다가 장소를 하나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련이 되고 학교 측에서도 좋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2학년 학생들, 걔들이 뭐 제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일 테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도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부근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 아, 이게 아주 성과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의 질문 하나만 박사님께 드려보겠습니다. 2164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원봉사 하시던 분이 자살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심한 감정이입은 조심해야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슬픔을 극복해야 할까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예. 너무 감정이입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또 감정적입니다. 우리 민족이요. 예. 이 감정을 정말 억제할 수 없고 자제를 못하고 조절을 못하는 그런 또 약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민족 기질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좀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현장에 가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더 아프고 뭐 충격적이죠. 그리고 현장에 리포트들도 보면은 상당히 아주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때로는 정말 시청자들도 함께 울게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는 현장에는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 현장에 가면은 그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보면 참 우리 TV에서도 지켜보지만 그건 뭐 정말 우리가 눈 감고 눈 뜨고 볼 수는 없는 참 비통한 심정이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정말 현장에 마음 약한 사람은 나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빨리 우리 마음을 좀 치유를 해야 될 텐데 예, 오늘 이 박사님의 말씀이 참 도움이 많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이시영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진수를 맛보리 맥콜. 뭘 할 수 있을까? 공부? 피트니스? 아반떼!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반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반떼를 월 20만 원에?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아반떼 할부 프로모션 1588-5330 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더 뉴 아반떼 스타일 모델 기준 잔가 보장형 월 20만 원, 표준형 월 35만 원.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금리 3.9%,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 상환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5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새 아침 4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A SK텔레콤.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어떤 계획 세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영화 보러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크린 속에서 얘기들이 단순히 영화 얘기만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하는 순서죠. 시네마인 뉴스. 오늘도 영화평론가의 대부이시죠. 오동진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아직도 우리는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6.4 지방선거 열기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인들 중에서도 정치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사실은 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뭐 드러나지 않으시는 근데 경우가 우리 많고요. 오동진 평론가께서는 안 하십니까? 저도 지지하는 정당은 물론 있습니다만. 물론 네. 누구든 다 있죠. 그거. 아직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뭐 문성근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 정치 참여 그렇죠. 영화인이 아닌가 싶고요. 많은 분들은 문성근 씨가 정치만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조금 이따 얘기할 그 깐네에 진출한 도희야 같은 영화에도 주요 배역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영화 촬영을 하고 계시고 또 배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치 참여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뭐 명계남 씨 같은 경우도 역시 대표적인 그런 영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처럼 할리우드는 굉장히 많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그런 영화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클 무어. 마이클 무어요. 그렇죠. 네. 다큐멘터리 찍는. 다큐멘터리 작가고 워낙 유명한 야권 성향의 그런 감독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감독이고요. 배우로서는 올드한 배우로서는 그 워렌 비티 같은 배우가 초혼의 빛 등등에 나왔던 워렌 비티 배우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미국 그 국민들한테 그 대통령으로 지지를 받는 퍼센테이지는 작습니다만 굉장히 지식인형 영화 배우로서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수잔 서랜든이나 조지 클루니 같은 그런 배우들도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할리우드 배우죠. 우리나라도 역시 아무래도 영화계는 비교적 야권 성향이 좀 강한 그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 같은 경우에도 아주 대표적으로 좌파 감독 아닙니까? 네. 마지막 황제를 만들고 나서는 좀 자신의 좌파적 성향을 좀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만 젊었을 때 영화인들 중에 좌파가 아닌 영화인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감독들이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찍었던 정윤철 감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세월호 사태 문제를 신자유주의와 연결시켜서 신문에 대대적인 칼럼도 싣고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요. 배우보다는 영화 감독들이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뭔가를 자기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좀 전용주 감독 그렇죠. 손쉬운 편이니까 감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정치 관련 영화들이 꽤 많죠. 네.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위켄드 인 파리. 네. 이것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실은 겉으로만 보기에는 노년의 부부가 결혼 30주년이 된 부부가 런던에서 살다가 이제 파리로 주말 여행을 와서요. 다시 한번 노년의 새로운 사랑을 꽃피우는 것 같은 그런 척하는 영화입니다만 사실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텍스트, 정치적 텍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30주년이 된 노부부를 젊었을 때를 역산해서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68혁명 세대인 것이죠. 68세대. 네. 그렇죠. 그 유럽에서 68세대 대단한 세대들이죠. 신좌파의 물결이 정말 급격하게 일어났던 세대고 어떻게 보면 그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공산화 러시아혁명이 일어났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68세대가 유럽에서 새로운 신좌파 운동을 일으켰던 것은 비슷한 어떤 물결의 구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세계가 정말 격동을 했었었죠.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뭔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렇죠.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에 대한 그런 향수와 그 여러 가지 그 갈증과 이런 것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켄드 인 파리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사실은 그런 그 과거 이즘이 활발했던 시대에 대한 향수 또는 지금 많은 그 젊은 세대나 지금의 세대들이 세상의 변화와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을 좀 저버리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것들이 아주 짙게 담겨져 있는 작품이고요.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영화 속에 잠깐 TV 장면으로 그 68혁명 시대의 기수였던 그리고 프랑스 누벨바그 운동의 기수였던 장 꼬다르 감독의 구계자들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보면 이 영화를 만든 로저 미첼 감독이 단순하게 노년의 사랑을 꽃피우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멜로드라마를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젊은 세대들에게 과거 30년 전에 정치적 활동을 했던 세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그 꽃피우게 하고 싶은가 이런 것에 대한 소망, 의지 이런 것을 영화 속에 짙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런 멜로드라마의 틀로 보실 수도 있지만 아마도 장년층 세대가 보시면 과거의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의지 같은 것, 지금도 여전히 뭔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 우리나라도 80년대 세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386이라고 해서요. 과거에 뭔가 변화를 꿈꿨던 세대들이 과연 지금까지 올바르게 무엇을 해왔는가, 이룬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뤘던 가치를 혹시 모든 것을 또 상실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찰과 사유를 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물론 영화는 여러 가지 각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년의 멜로 드라마 틀로 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또 영화의 매력 아니에요. 그렇죠. 보는 사람마다 그 영화에 있어서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재밌더라고요. 이 로저 미첼 감독이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팅힐 감독이거든요. 휴 그랜트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 아무래도 그 멜로 드라마의 그 대표적 감독으로 꼽히니까 이 위켄드 인 파리 제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은 연성의 멜로드라마로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화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선을 담고 있는 작품이어서 제가 사실은 주말에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장년층이 새로운 젊은 세대하고 같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명도 해주고. 근데 설명 듣기 싫어하죠, 젊은 세대는. 그래도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 됐다고. 짧게 설명을 해주면 되죠. 그렇군요. 그 요번에 칸느 영화제에 또 진출한 우리나라 영화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죠, 도이아. 이것도 사회성이 강한 작품이라고 그러던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도이아가 상당히 사실은 독특한 지점을 성취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정주리 감독이라는 신인 여가 감독이 만들었고요. 제작이 이창동 감독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창동 감독은 뭐 영화 감독으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영화의 프로듀서를 맡은 거죠. 아동 성학대와 동성애 문제를 그것이 동시에 구조적으로 얽혀져 있는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슈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구체적 일상을
구원하는 척하지만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없어. 나는 아동에 대해서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그렇지 않아. 아동에 대해서 성적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깔려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섹슈얼 허레스먼트라든가 그런 성추행이라든가 성적 학대라고 하는 것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외면하고 있거나 일상은 사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대 담론과는 굉장히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간극, 그 차이 그것을 영화적 미학과 예술적 그런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고요. 일단 서사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같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배두나, 김세론, 송세벽 이렇게 세 명의 호연이 정말 돋보이는 작품이고 저는 이 도희아가 칸네에 진출했을 때 워낙 작은 영화고 저예산 영화였기 때문에 칸네가 어떤 관점에서 이 영화를 가져갔을까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좀 뒤늦게 영화를 보고요. 충분히 칸네에 진출할 만한 그런 성과를 갖고 있는 영화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소수자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와 있는데 아동까지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에 대한 어떤 그런 학대라든가 성적인 문제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표면에 노출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사회 깊숙이 암적인 존재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인권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아직은 100% 아니다. 그것은 아동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 도희아는 그런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든 또는 다양한 그런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아마 영화 개봉이 된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을 하지는 못한 모양인데 이 다이버전트 같은 SF 영화요. 네네. 이 영화가 월가를 점령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니까 SF가 어떻게 이 다이버전트나 이 전에 나왔던 헝거 게임이 대체적으로 같은 비슷한 그런 주제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미래의 얘기고요. 다른 세상은 다 망했습니다. 시카고만 살아남았는데 시카고가 이렇게 방벽에 쌓여 있어서 소수의 인간들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거기에 5개 분파만 살게 돼 있습니다. 법만 집행하는 분파, 농업만 하는 분파, 사회봉사만 하는 분파, 또는 스마트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론을 개발하거나 이런 장비를 개발한 분파, 이런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다이저번트라는 그 분파는 분파가 아닌 분파인 거죠. 어느 분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그 새로운 유형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얘기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다이버전트는 어쨌든 봉쇄돼 있고 또는 굉장히 규격화돼 있고 또는 억압돼 있는 사회 구조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새로운 저항군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영화 안에서 이제 그런 전투와 그런 싸움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의 어떤 그 이후 그 사태 이후에 미국 사회에 대해서 또는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어떤 열망, 욕망 그런 그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영화 속에서 담아내겠다. 할리우드의 재미있는 스토리의 기법으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영화를 보시면 할리우드가 사실은 자본가 그룹인데 자기들의 그 티켓을 사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의 어떤 개혁에 대한 욕망, 체제 변화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아이러니함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영화고 액션 블록버스터고 오락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 실제로 미국 사회가 이른바 지수 자본주의, 수치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의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심지어 이런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에도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5612님이 보내주신 문자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전에는 사회 문제를 담은 영화들의 시선이 단순하고 가십선 수준으로 다뤘는데 요즘은 어느 보도 프로그램보다도 더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만큼 또 네. 숫자도 늘으니까 좋은 영화도 많겠죠. 네. 예를 들면 정치영화 어떤 영화가 또 있을까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중에 지금은 아주 적은 스크린 수로 줄어들었습니다만 파크랜드 같은 작품이 있었고 예. JFK 암살 사건을 예.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조지 그렇죠. 케네디가 달라스에서 1963년 예. 11월에 암살당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초기 사건 초기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 영화를 보면 맞습니다. 특히 이 암살 사건에 가장 밀접한 그 지역 그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봤겠죠. 예컨대 경호원. 그렇죠. 그다음에 파크랜드가 이제 그 주립병원 이름인데요. 맞습니다. 파크랜드에서 일하던 간호사, 의사들. 예. 그리고 그 행렬을 찍었던 일반 대중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가깝게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고 아이러니하게도 파크랜드에서 죽었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JFK가 죽었고 리하비 오스왈드가 죽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건의 그 미스테리를 가장 근접한 상태에서 체감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대중들, 익명의 무수한 대중들에 의해서 역사가 구동되고 있고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1963년에 JFK 암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것, 이것이 아마 미국 사람들이 지난하게 갖고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9.11 테러 사건도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로 그렇죠. 남겼지만 그 이전의 모습들을 보면 그 정점에 63년에 JFK 암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작품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의 지하장커 감독이 만든 천주정이라는 작품을 보면 줄거리는 제가 뭐 시간상 그렇게 길게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놀랐던 것은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이른바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섹스숍이 나오는데요. 그 커스튬 섹스숍이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그 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옷을 입고 나와서 남성들을 접대하는 그런 그 바인데요. 거기서 일군의 여성들이 나와서 남성들에게 성적 그 접대를 하는 이전에 입고 있는 복장이 중국의 인민군 복장을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든 지하장커 감독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성적 접대, 매춘과 다름 아니다.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락돼 있고 이렇게 타락돼 있다. 이렇게 부패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저지대에 형성돼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어서 제가 사실은 그 장면을 보고 아직은 중국의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언론의 또는 문화적 검열이라고 하는 행위가 좀 있고요. 센서십이 굉장히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쩌면 중국 자본주의의 그 상층부의 여유로움일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이런 것도 표현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또 한편으로는 감독이 정말 중국의 영화 감독들이 지금 중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만 골라주시는데요. 이 시간 관계상 광고 듣고 그 노래는 한번 계속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끝내죠. 위크엔드 인 파리에서 나왔던 노래가 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입니다. Like a Rolling Stone도 역시 60, 70년대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향수를 생각하시면서 알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예, 조금 전에 시네마인 뉴스에서 오동진 평론가께서 골라주신 밥 딜런이 부르는 노래죠. Like a Rolling Stone 듣고 계신데요. 자, 정말 금요일입니다. 이번 금요일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아픔을 이제 미래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의 준비로서 승화시키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 동안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